아,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멈추지 말아요. 뒷주방 희미한 조명 아래 서연의 떨리는 속삭임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민석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감쌀 때마다 억눌렀던 외로움이 뜨거운 전율로 바뀌었다. 3년 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2년 전 이혼한 그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단순했다. 문 닫기 직전 미용실에 들어선 평범한 저녁이었을 뿐. 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었을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걷던 인석의 발걸음이 작은 미용실 앞에서 멈췄다. 42세, 2년 전 1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된 그에게 저녁 시간은 언제나 공허했다. 아이들과는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고 평일 밤은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게 전부였다. 서연 헤어라는 간판 아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닫을 시간인데도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게 이상했다. 주저하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수 냄새와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다. 어머, 민석 씨. 카운터 뒤에서 정리를 하던 서연 원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38세의 그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오늘따라 몸에 딱 맞는 크림색 니트와 무릎 위로 올라온 짧은 스커트 차림이었다. 동네에서도 유명한 미모의 원장이었지만 슬픔을 감춘 채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성품으로 더욱 사랑받았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불이 켜져 있길래. 민석이 머뭇거리자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마침 정리하고 있었는데 민석 씨 머리 많이 자라셨네요. 그녀가 다가오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겼다. 평소보다 조용한 미용실 안,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듯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둘만 있는 공간이 어쩐지 평소와 달랐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조용해서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몸매가 드러나는 니트를 입은 여성. 서연이 케이프를 둘러주며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민석의 어깨에 스치듯 지나갔다. 민석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요즘 많이 바쁘세요? 서연이 물으며 가위를 준비했다. 네, 이혼하고 나서 일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민석의 솔직한 대답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혼하셨군요. 저도 남편을 잃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석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도 주말에만 아이들을 보니까 평일 저녁은 정말 길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져 갔다. 서로의 외로움을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서연의 손길이 민석의 머리를 다듬을 때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고 거울을 통해 마주치는 시선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 시간에 오시는 분은 민석 씨뿐이에요. 서연이 작게 말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나 봐요. 그 말에는 단순한 손님에 대한 예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가위질을 하며 서연이 몸을 기울일 때마다 니트 사이로 드러나는 깊은 골이
민석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혼 후 여성의 몸을 이렇게 의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서연의 풍만한 가슴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석 씨, 목이 많이 뻣뻣하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하며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민석은 온몸이 긴장됐다. 이혼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민석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되어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래도 민석 씨는 다시 시작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서연을 보며 민석의 마음이 아팠다. 원장님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거울 속 민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3년 동안 저는 그냥 아들과 미용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는데 민석이 말을 멈추자 서연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은 뭐가 다른가요? 원장님을 보니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서연의 손이 민석의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 모두 숨이 막혔다. 죄송해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손은 여전히 민석의 어깨에 머물러 있었다. 괜찮아요. 민석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다. 거울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서연의 니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팽팽하게 당겨지며 쿵만한 가슴의 곡선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민석 씨, 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술로라도 잠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이고 깊어졌다. 서로의 외로움과 갈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갔다.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평범한 미용실의 저녁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샴푸해 드릴게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하며 뒷주방으로 안내했다. 앞쪽 홀과 달리 뒷주방은 더욱 아늑하고 은밀한 공간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앞서 걷는 서연의 뒷모습에서 짧은 스커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니트 아래로 드러나는 허리 곡선과 매끈한 다리가 민석의 시선을 붙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석이 세면대 앞 의자에 앉자 서연이 다가와 목 뒤에 수건을 걸쳐주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다가왔다. 너무 뜨겁지 않죠?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민석의 대답과 함께 따뜻한 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기 시작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자 이혼 후 이런 여성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민석은 온몸이 긴장됐다. 민석 씨, 이혼하시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처음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서연의 손길이 더욱 따뜻해졌다. 그래도 민석 씨는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서연이 몸을 숙이며 샴푸를 발라줄 때 니트 목선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다. 부드러운 곡선과 깊은 골이 민석의 눈앞에 펼쳐졌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원장님,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저도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정말요? 민석 씨 같은 분이면 금방 좋은 분 만나실 텐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민석이 말을 멈추자 서연이 물었다. 오늘은 뭐가 다른가요? 원장님을 보니까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린스를 발라주며 서연의 손길이 더욱 세심해졌다. 목덜미를 스치는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민석은 온몸으로 느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다 됐어요. 서연이 말하며 타월로 민석의 머리를 감쌌다. 일어서는 민석과 마주선 서연. 두 사람의 거리가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 서연의 눈이 민석의 젖은 셔츠 깃을 향했다. 어머, 물이 많이 튀었네요. 그녀가 수건을 꺼내 민석의 셔츠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서연의 손이 민석의 가슴과 어깨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졌다. 니트 아래로 흔들리는 풍만한 가슴이 민석의 팔에 스쳤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석이 서연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저도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민석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앞자리로 돌아와 드라이를 하는 서연의 손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다. 민석 역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뒷주방에서의 그 순간이 두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드라이를 마친 서연이 제안했다. 평소라면 정중히 거절했을 민석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네. 좋아요. 서연이 작은 테이블에 커피 두 잔을 가져왔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연의 니트가 앉으면서 더욱 몸에 밀착되어 가슴의 곡선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민석 씨, 아까 뒷주방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마음이 이상해져요. 민석의 솔직한 대답에 서연의 볼이 붉어졌다. 정말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저 자신도 죽은 것 같았거든요. 서연의 고백에 민석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 여자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원장님을 보니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민석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서연이 민석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요. 민석 씨 손길을 느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져 갔다.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전혀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혼자잖아요. 민석이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의 마지막 물음에 민석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를 원하는 게 잘못인가요? 민석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그 순간 민석이 서연을 품에 안았다. 서연이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이런 느낌 잊고 있었어요. 민석의 손이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니트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뜨거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민석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서연이 민석의 목에 팔을 둘렀고 키스는 점점 더 깊어져다. 민석 씨, 서연이 숨을 가쁘게 쉬며 속삭였다. 정말 오래됐어요? 그녀의 니트 아래 풍만한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민석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을 때 그녀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원장님, 민석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저도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민석을 뒷주방으로 이끌었다.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뜨거운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서연의 니트가 벗겨지며 그동안 감춰졌던 풍만하고 아름다운 몸매가 드러났다. 민석의 거친 숨소리와 서연의 떨리는 신음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외로움으로 메말랐던 두 마음이 드디어 서로를 향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뒷주방의 작은 소파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서연은 민석의 셔츠만 걸친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정말 꿈 같아요. 서연이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그녀의 몸이 여전히 여운에 떨리고 있었다.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민석이 서연의 땀에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민석 씨? 아까 너무 좋았어요?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민석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3년 동안 그저 기계처럼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갈망이 섞여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 그냥 살아가기만 했거든요. 민석이 서연의 맨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민석이 그녀의 볼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래도 동네 미용실 원장이 손님과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게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둘 다 자유로운 몸이고, 민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연이 안심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옷을 정리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체온이 그리웠다. 미용실을 나서며 민석이 돌아보자 서연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서연의 부드러운 신음소리와 떨리는 몸의 감촉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며칠 후 참을 수 없었던 민석이 미용실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헤어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민석의 몸이 반응했다. 저, 민석이에요. 전화 너머로 서연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석 씨,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저도요. 매일 밤 민석 씨 생각만 해요. 그날 밤의 모든 순간들이 두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다.
오늘 저녁에 머리 예약 가능할까요? 네. 오늘도 마지막 손님은 민석 씨로 할게요.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은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나요? 전화를 끄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열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다. 서연이 더욱 몸에 밀착되는 원피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문을 잠그고 돌아선 서연의 모습에서 민석은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외로운 두 마음이 만나 피어난 사랑. 그들의 비밀스럽고 뜨거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세상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멈출 수 없는 욕망만이 있을 뿐이었다.